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지났지요. 네, 비가 엄청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 수해 입을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참 야외 나들이 할 수 있는 때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안타깝지만 좀 편하게 쉬시는 그런 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쉬었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이 남았다는 건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요.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네요. 지금은 반등하고 내리고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르는 게 나은데 결국은 돌파해줘야 돼요. 어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 28.3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횡보장은 이 매도의 기회는 될 수 있는데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과 멤버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틀 전에 FOMC 발표 있을 때였습니다. 자, 60분 봉상 하락 1, 2차 매도 신호가 끝나고 자, 여기 보시면 매도 신호 떴죠. 그리고 프리장 때 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C라인에 딱 걸쳐 있는. 그럼 이게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사실 저도 알기 어렵습니다. 밑에 지표로 제가 참고로 해서 가면 그래서 100% 맞는 건 항상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횡보는 더 어려워요. 횡보 중에는 이게 어떻게 갈지 차라리 추세가 딱 형성이 되면 확실히 가겠다 이러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봉에서는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이때 요게 이제 아랫꼬리가 됐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반등도 가능한 모양이다. 근데 뭐 어쨌든 하루 또 떨어지더니 이틀 반등해 줬거든요. 하루 떨어지고 하루 반등했죠. 그러면 실제적인 수익이 있냐? 매매를 하는 분들, 그날 사서 다음날 팔고 이런 건 되겠지만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실익은 없어요. 이건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냉정히 레버리지는 손실이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아시죠? 괴리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봉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이만큼 안 올라가더라도 반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반 떨어지고 이게 더 좋아요.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계좌에. 많이 떨어지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 그냥 매매 차익 올리실 수 있으면 올리고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 TQ는 다시 양전됐거든요. 근데 뭐 1, 2% 갖고 우리가 수익 내긴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도움되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사고 파는 게 또 전부도 아니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오랜 기간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매매 타이밍을 항상 연구하고 저도 매매를 하지만 너무 이쪽에 뭐든 지나치면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SG 사태 때문에 SG발 지금 주가 폭락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좀 편안하게 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0분 봉에서 이 부분만 볼게요. 결국은 이틀 전에도 요건 이제 한 4일 전이죠. 4일 전에 28.35였어요. 그죠? TQ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오늘은 얼마로 끝났냐? 28.2입니다. 4일 동안 낮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일 내내 이 지수를 보고 차트를 볼 필요가 있냐?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쉬시고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에 명상이라도 하시고 책이라도 보시고 편히 쉬시라는 겁니다. 굳이 너무 어렵게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TQ가 안 오르니까 다른 종목, 오르는 종목을 찾아가자. 한 번은 오를 수 있죠. 두 번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세 번 따고 한 번 잃을 때 크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스를 맞추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240분 봉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주황색 라인 있죠? 얘를 돌파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단 지표들 볼게요. 올라가고 있죠, 상승?
근데 MACD는 또 거꾸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끝쪽에서 꺾이니까 상승은 상승입니다. 근데 추세는 하락이에요. 지금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반등은 있을 때 다시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뒤를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올라갔죠?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 라인대로 갔네요. S 시그널대로 갔는데 중요한 건 그냥 갔냐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결국 여기까지 다시 밀렸죠? 네,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달렸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다시 밀어 올렸단 말이죠. 이 짧은 찰나에도 240분 봉이라 봐야 그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에도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상승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 그래도 아래 꼬리는 나쁘지 않죠. 상승론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겁니다. 하락론자분들은 당연히 슛 쳤거나 공매도 치고 인버스 산 사람들은 안 좋지만 저도 인버스 갖고 있어요. 근데 좋고 나쁘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 뉘앙스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 양봉 2개 땅땅 터지면서 올렸다라는 거죠. 올려서 어디서 끝냈어요? 28.2에서 또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위를 제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못 갔죠? 결국은 못 갔어요. 지금 몇 번 시도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입니다. 아, 네 번이네요. 네 번. 네 번째 시도에 못 갔다. 그러면 떨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우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삼각 수렴 형태가 딱 완성이 됐죠.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밀리면 크게 밀립니다. 이거 크게 밀리고요. 대신에 뚫으면 또 쭉 올릴 수 있어서 이래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매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 그냥 솔직한 겁니다. 이거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이 여러분들 계좌에 그 피해를 입히고 싶은 생각이 제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주식은 굉장히 뭐 현실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심리를 아무리 이렇게 태워도 얘 올라가라 기도한다고 올라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건 없지만 누군가의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돈은 일부분 잔인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면 사실은 뚫는 경우가 70% 돼요. 이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한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상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당장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또 TQ만한 놈이 없다니까요. 어제 테슬라가 쫙 올라가면서 그 미운오리 새끼가 됐던 테슬라가 한 5%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TQ를 끌어올려 줬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선 예측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TQ가 주봉상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올라가는 애가 차라리 낫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더라도 다시 올라갔죠? 그럼 여길 뚫고 올라가 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TQ를 사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이익이 나신 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공수에 따라 다릅니다. 익절이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못 올라가면 여기 내려갈 테니까 수익이 줄겠죠. 대신에 내가 없다면 또는 손실이라면 조금 사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눌릴 때 사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지선을 잡고 가는 거죠. 지지선 어디입니까? 여기 아래 꼬리들 쭉 저는 25에 잡겠습니다. 25에 딱 잡아서 자, 요 정도 되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6부터 인버스 운용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인버스 갖고 있고요. 더 내려가면 당연히 더 비중을 늘릴 거고 지금은 딱 그냥 균형 잡아서 그만큼만 갖고 있어요. 밸런스 시트대로. 여러분들 한쪽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잘 하시면 추세가 보여요. 자, 국채죠. TMF는 반면에 자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와 있어요. 8.49에. 그러면 앞으로 안 오를 거냐? 아니요, 이게 오를 거라니까요. 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좋다고 여기서
오른다고 9달러대 잡았던 분들은 또 손실이지 않습니까? 모양이 왜 괜찮냐? 똑같은 거예요. 검노선에 저항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뚫으려고 했는데 밀렸죠. 뚫었죠.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여기서 아랫골이 달리고 지지했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사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럼 한 달 동안 열심히 샀다고 칠게요. 그럼 평단이 이거보다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게 돈이 또 묶인 게 되죠. 그래서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TMF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빨간색 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매수 밴드인데 이렇게 돼 있고 TQ는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거예요. 템포가 다를 뿐이지 TQ가 여기 있을 때 매수했으면 여기 수익이지 않습니까? 맞죠? TMF도 지금 이 빨간색 영역 안에 있다고요. 매수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되는데 중요한 건 많이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사시면 얘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7.5달러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얘가 지금 8달러, 28달러 3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한 3.5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4% 나고 마이너스 8% 나는 건 손실 똑같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8달러라도 1000만 원어치 똑같이 산다고 하면 마이너스 8% 빠지면 똑같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여러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내 계좌에 적용이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TMF는 저는 7.5까지 보고 사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근데 확 올라가면 이제 못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사셔도 되는 때다. 그리고 TQ는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 30 한 3까지는 충분히 수익 구간 나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나쁘지 않다. TQ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둘 다 사세요. 전 다 사고 있습니다. 자, 금융 위험했죠.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 그 잔불이라고 하죠. 잉여 위험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낙폭이 과대되고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이거를 제가 사시라고 했나요? 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신 분은 절대 재미 못 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죠. 근데 그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절대 막지 않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사서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가 났을 건데 싸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주식은 절대 ETF도 마찬가지고요. 가격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잠재 가치를 따져봐야 되죠. 지금 문제가 더 터지면 대형은행이라고 살아남냐? 아니죠. 상업용 부동산 터지면 거기에 연결된 게 대형 부동산은 좀 적어요. 지역 중소 은행들이 문제인데 그럼 걔들 터지면 대형은행은 문제 없냐는 거예요. 다 터지는 거죠. 연쇄적으로 터져서 엄청 위험하다기보다는 리스크들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한 것들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인 것들은 건드려 봐야 어제 한 8, 9% 올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평단이 높게 안 잡겠습니다. 한 15라고 해도 어차피 손실이잖아요. 이걸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기 투자일 수는 있겠네요. 이걸 이제 계속 모아가야 되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수익 날 때 얘가 빠져서 얘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주식으로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큰 수익 내시려고 하면 점점 큰 손실을 내실 수 있고요. 잠깐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거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B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BNKU를 사실 거면 이걸 사세요. 버크셔 해서웨이 B를.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안전합니다. 미국 물론 주가 하락은 있습니다. 얘라고 주가 하락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애플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애플 마소 막 날라가죠. 또 그렇게 죽쓰던 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랬을 때 최근 상승세 가파르거든요. 물론 3배 레버리지만큼 수익은 안 나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라면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을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도 밀려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괜히 어렵게 이런 거 뭐 미국 금융주를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안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이런 거는 밤에 자야지 피곤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이런 것들 분할 매수해 가시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 이게 더 적합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경기 침체가 끝나고 상승 구간에 정말 그때 잘 샀네 이런 생각 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바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지 낙폭과대 시색 차익을 노리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10중에 한 7은 손해봅니다.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죠. 하한가 친 8개 종목 열심히 핫다라고 하죠. 하한가 따라잡겠는데 결국 반등했나요?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밀렸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돈만 낭비하는 투자자들은 절대 장기 투자자의 가치 투자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주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돈 많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1위부터 10위까지 주식 부자죠. 사실은 최고 부자 10명이 주식 부자들이죠. 주식을 다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의 저기들인데 CEO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삶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 어르신께서 10위에 있다 한들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일론 머스크를 이길 필요도 없고 이분은 그냥 자기 일 하시면서 잘 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내 삶에 영향을 크게 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이 머스크를 제치고 잠깐 1위를 갔어요. 이게 이분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나 세계 최고의 부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분들은 뭐 그 100%, 뭐 500% 나면 좀 좋긴 하겠네요. 그 주식 수익 났다고 뭘 그렇게 좋아할 게 있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과도하게 욕심 부리다가 큰 손실 본다고 저는 과거 경험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많이 봐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스들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성인 남녀 39억은 있어야 부자. 전 이런 걸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만족이 우선이에요. 주식에서 돈 벌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겠네요. 뭐 세 번째, 네 번째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지금 삶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 가족과 내가 하는 일이 주식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39억, 저도 없습니다. 뭐 요거보단 조금 적게 있지만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가질 필요 없고, 자, 평생 모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산 규모가 7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한 2배만 있으면 열심히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2배 못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만들면 되니까 저는 이쪽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그냥 제가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뭐 약간은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일하고 연결돼 있지만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으려고 받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받습니다. 주가 떨어지면 저라고 별 뾰족한 수 있나요? 하락하죠. 인버스 사면서도 이거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제 일상이 깨지는 거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 매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선 매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을 잔뜩 들고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많이 사죠. 대신에 수익이 나면 계속 익절을 해서 또 예수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부자는 될 생각도 없어요. 지금처럼 꾸준하게 제가 남한테 도움 조금씩 드리면서 제가 주식으로 수익 나는 이런 정도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들해졌죠. 소확행. 한동안
진짜 많이 회자됐던 소확행, 지금이 바로 소확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때쯤 되면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75.1% 소확행에 공감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소확행 하세요. 지금은 주식을 더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확행이 돼야지 나한테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소확행에 공감하는 이유를 볼까요? 가끔 오는 큰 행복보다 자주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이 만족감을 더한다. 여러분, 주식 차트 하락장에서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 잔고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즐거운 일 하나 찾아서, 웹툰을 보시던,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음악 듣거나, 책 읽거나 이런 정적인 작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사람이 자꾸 거기에 정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유튜브 거의 끊었거든요. 유튜버 작업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에서 아이러니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행복을 극대화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소확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소확행인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식을 더 들고 있는 게 소확행인 분들은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사든 안 사든 그건 내 선택이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대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거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열심히 소비를 한다고 해서 집에 물건들이 막 쌓인다고 행복한가요? 살 땐 좋은데 뭔가 내가 소유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이 안 쓰고 저기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계좌가 걱정되거든요. 그 계좌는 주식 계좌가 아니죠. 내 빠진 통장의 잔고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얼마 있으면 지칩니다. 내가 괜한 짓 했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대신에 주식을 사는 게 낫겠죠. 왜? 남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사실 수 있어야 되고 매수하실 수 있어야지 어느 순간 못 견뎌서 손절하면 이것 또한 그냥 소비일 뿐입니다. 주식 저축이 아니라 주식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예수금이 30% 있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70% 정도가 주식을 들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자, 밴드웨건 효과라고 소비에서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다수가 선호하는 걸 따라 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TQ나 SOXL 가끔 말씀드리지만 많이 죽었어요. 시청자님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안 오르네 그러고서 이제 다른 거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목인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수가 구매하거나 이거 좋아 오를 거야 이런 애들에 자꾸 돈이 몰리면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밴드웨건 효과,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 요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한가 8종목. 그 가수죠. 가수 그분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영향력으로 구매를 하면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전 이거를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고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샀던 주식이 과도한 근심 걱정, 건강을 해칠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많이 안 하시는 게 또는 하시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제대로 하시는 거. 재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좀 요새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안 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하락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조금씩 나지만 성엔 안 차요. 그래서 성에 안 차면 더 해야 됩니까? 더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됩니까? 저는 안 그래요. 별로 하지 않고 딴 일 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 더 많이 듣고 운동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낀 무리한 주식 투자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 성향. 여러분 돈을 조금 적게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주식해서 더 많이 벌 바에는 좀 덜 쓰고 있어요. 예, 덜 벌어도 덜 쓰면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하잖아요. 나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벌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시면서 이걸 높이려고 하잖아요, 수익을. 그러면 벌어도 끝이 없어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됩니다. 그리고 촉박한 재무 목표 달성 기한에서 아니 뭐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말은 좋은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버는 게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전 그래도 주식에서 이분 말씀을 제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요. 예, 포트폴리오 개념에서는 이분만한 말이 없습니다. 존 보글의 세상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래서 저는 ETF를 많이 운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이것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샘플 계좌로 그냥 재미로 하는 계좌인데 이게 제일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채권부터 전부 다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토스증권에서 매일 사게끔 설정 가능합니다. 주식 모으기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당 5,000원씩 매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기만 하냐? 아니요. 이렇게 플러스 나잖아요. 또 5% 나면 절반 팝니다. 근데 여기 INDS, 이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흔히 말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월세 받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쿠팡의 물류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상업용 부동산 물류창고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게 이제 요새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갖고 또 절반 팔고 뭐 금액을 보지 마시고 뭐 금액 저는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계좌거든요. 예, 이런 게 저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절반 팔고 지금 또 매일 사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수익이 납니까? 난다니까요. 예. 지금 폭망한 FAS 더 내려갔다 어제 그나마 반등한 겁니다. 예, 여기도 수익 났잖아요. 한 달 10일 정도, 한 40일 동안 수익 났고요. TQ도 수익 났잖아요. TQ 지금 수익이 어떻습니까? 4.1인데 거의 비등하게 났죠. 그리고 지금 하락했던 KORU 수익 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제 많이 내려갔었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갔다가 인제 좀 반등하고 있고, 예, 뭐 TMF도 수익 났죠. 근데 지금 TMF는 마이너스 3.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고 내려갔을 때 또 이렇게 나눠 사시면 큰 욕심 안 부려도 돈이 벌립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계좌에 한 달에 그래도 20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20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예,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주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계좌에도 한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1.6이죠. 지금은 마이너스 0.52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좀 늘렸어요. 국내 주식도 1,800에서 2,000으로 늘었죠.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 겁니다. 주식으로 물건을 샀죠. 주식을 산 거예요. 해외 주식도 늘렸어요. 그런데 CMA에 보면 예수금은 좀 늘었어요. 이유는 네, 국내 주식에서 다른 계좌에서 수익 내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예, 원화채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계좌가 앞으로 많은 하락이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방식으로 버텨왔어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충분히 수익이 났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버스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인버스 수익 났던 것을 지금은 손실이죠. 손실이라 비중이 더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지만, 자, 인버스 SOXS도 있고 SQQQ도 있죠. 그런데 TQ도 늘렸죠. 여기 보시면 TQ가 더 늘었어요. 물량이 140에서 210 정도로 늘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제가 그럼 매일 매수 매도 할까요? 안 해요. 일주일에 요새는 한 번만 딱 밸런스 시트 상에서 정해갖고 하기 때문에 뭐 편합니다. 밤에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이 하락장을 대비해 가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결국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매 타이밍의 싸움이 아니에요. 단타는 능력 있는 분들 또는 자신 있는 분들이 낮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편히 주무시면서 오래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내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번 기회에 신경 많이 써 보시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란 건 향후 10년 안에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하락이 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앞으로 여러분 10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내려간다고 막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계좌를 지키는 그런 투자법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